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전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이 팟캐스트의 실험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하나의 직업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그 직업의 페르소나로 살아보는 직업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는지 앞으로 조금씩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 팟캐스트에서 했던 실험은 대부분 그때그때 제가 궁금했던 주제라든지 최근에 고민하는 것들을 가볍게 시험해 보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좌절감이 들 때마다 플랭크를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블렛 저널을 써보는 실험도 했고요. 취준생으로서 제가 느끼는 두려움을 타파하자 하면서 가고 싶은 회사 건물에 미리 가보는 실험도 했고요. 또 영국 가서 너무 한국어 콘텐츠만 보면서 사니까 모든 콘텐츠를 한번 영어로만 소비해보자 하는 실험도 했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 실험들은 하면서 재밌기도 했고 나름 의미도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사실 이거예요. 나는 앞으로 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 제가 지금 35살이잖아요. 앞으로도 몇십 년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가능하면 제 성향과 맞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계기는 이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지원했던 회사들에서 전부 서류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제가 영국에 와서 아직 업무 경험이 알바밖에는 없다 보니까 서류에서 계속 탈락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마케터로만 일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마케팅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타이밍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덜 괴로운 일은 뭘까? 사실 그 전에도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의견을 물어보고 챗GPT한테도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너는 이런 일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그냥 혹한 적도 많고요. 진짜로 해볼까 하면서요. 근데 이런 말들은 결국 추측에 불과하잖아요. 누가 너 이거 잘할 것 같아 라고 말해줘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 나랑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상상 속에서는 뭐든지 다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가정하고 일주일씩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제 팟캐스트에서는 일주일간 하나씩 제가 관심 있었던 직업을 체험해보고 그 후기를 올리려고 해요. 물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직업 체험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제가 그 직업에 요구되는 스킬이나 전문성을 갖춘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일주일을 지내보는 거예요. 물론 고작 일주일 해본다고 해서 이게 내 천직이다 아니다까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소스 코드라는 책에서 어떤 일이 자기한테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전에 최초의 500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500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감이 안 와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35시간,
주 35시간 한다고 가정했을 때 3개월 정도 하면 대략 500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만큼을 테스트해 보기에는 일단 제가 참을성이 없기도 하고 영국에서 이제 워홀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500시간씩 테스트를 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씩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주일간 그 직업 모드로 한번 지내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나한테 안 맞는다. 최소한 이런 식으로 걸러낼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속어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를 직접 해보고 이건 생각보다 안 맞네 하고 지워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진전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천직이 뭘까라는 질문은 너무 답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일주일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직업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직업을 쭉 적어봤어요. 그냥 떠올리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떠올려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나 칭찬받아 본 그런 일과 관련된 일. 두 번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해보곤 했던 것과 관련된 일. 세 번째는 남이 하는 걸 봤을 때 괜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일.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목록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넣지는 않았어요. 어떤 직업은 딱 보자마자 저건 내가 하려면 한 10년은 수련해야겠네, 고생해야겠네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장애물부터 보이고 꺼려지는 거는 애초에 제외했어요. 대신에 좀 힘들게 예상되더라도 이거는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왠지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건 목록에 넣었어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노트나 메모장을 열고 어릴 때 좋아했던 거, 혼자 해봤던 것, 남이 하는 걸 보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걸 기준으로 떠오르는 직업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꼭 명사의 형태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체험해보고 싶은 직업 목록을 쭉 적고 보니까 저는 29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잠깐 미리 말하자면 공개하기 좀 부끄러운 것들도 있어요. 다 공개를 하긴 할 건데 미리 방어막을 좀 치자면 타로카드 유튜버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이거를 하나의 직업으로 택해서 이것만 해야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는 거는 그냥 다 적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직장인으로만 살아온 제가 30대 중반에 꿈꾸기에는 좀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는 직업들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작곡가, 막 지휘자, 조향사 이런 직업들도 제 목록에 들어있어요. 근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삶이니까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선은 다 적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체험해보고 싶은 직업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콘텐츠 창작형. 이거는 글이나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직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콘텐츠가 곧 결과물인 그런 직업인 거죠. 여기 속하는 거는 제가 쓴 게 브이로그를 만드는 유튜버. 제가 도전한다면 아마 영국에서 워홀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담아서 올리겠죠. 그리고 ASMR 유튜버. 이건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정말 꾸준히 보고 있는 건데
전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는 것도 좋아하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모든 종류의 소리를 다 좋아하는데, 잠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것도 좋은 소리를 잘 채집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의 수면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니 굉장히 좋은 직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의미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타로 카드 리딩 해주는 유튜버. 이거는 사실 진지하게 제가 직업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이걸 물론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재밌게 보고 있죠. 근데 그냥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제가 썸을 타거나 연애할 때 뭔가 고민이 될 때 이게 과학적으로 막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냥 어느 날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그냥 틀어둘 때도 있고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인스타툰 작가. 이거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 반 친구들의 얼굴을 캐리커처처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그리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의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캐릭터로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친구들을 한번 결혼식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막 직업을 맞춰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 왠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너 혹시 웹툰 작가 되지 않았냐고 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인스타툰을 잠깐 그려본 적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한 팔로워 100명 조금 넘고 더 이상 약간 내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팔로워가 안 느니까 그냥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도 영국 갔는데 영국 생활을 좀 인스타툰으로 올려보면 어떻겠냐,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아직 엄두는 안 나서 못하고 있었는데 딱 일주일만 해본다면 못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계속 하라면 어렵지만 일주일 동안 올려보자 하면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초상화 일러스트레이터.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면서도 귀찮아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딱 그리기 시작하면은 꼭 끝을 못 보는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면 초상화거든요. 제가 사람 얼굴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캐리커처 그리는 것도 좋아했듯이 영국 와서도 내셔널 갤러리나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 같은 곳에 가서 옛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따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차마 실제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 그리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빨리빨리 휙휙 지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아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에는 잘못 그렸다가 막 욕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한 게 미술관에 가서 이미 그려진 그 초상화들을 보고 제 스타일로 따라 그리는 건데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해보면 어떨까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슷한 거 2개가 있어서 묶어서 얘기하자면 에세이 작가 또는 여행 작가예요. 에세이 작가라고 하면 저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내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기 쓰기를 되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이라든지 그냥 이제 있었던 일만 쭉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걸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에세이를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특히 여행 가면은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국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 유럽 국가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혹은 영국에 있는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간다면 그 일주일 동안 한번 여행 작가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설가. 이거는 제가 가장 최초로 꿈꿨던 직업인데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저한테 무슨 직업,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라고 써서 내라고 하면 전 소설가라고 썼어요. 몇 년 동안은 계속 소설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 작게 짧은 혼자 이야기를 써보기도 하고, 그걸 뭐 어디 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뭐 소설가가 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소설가가 언젠가 된다면 막 60대 넘어서 70대쯤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먼 미래의 일로 미뤄두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만약 실험을 해본다면 정말 짧게라도 뭐 단편 소설까지라고까지 부르지도 않을게요. 그냥 한 페이지짜리 소설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서 마지막은 작곡가. 이건 좀 벌써부터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글쓰기도 사실 전 어렵지만 작곡은 어떤 이 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최대한 내가 작곡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작게나마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그거를 악보에 옮겨본다든지, 어쨌든 제가 악기 연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면 그걸 악보로 옮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큐레이션 혹은 미디어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와 다른 점이라면, 아까 전에는 직접 제가 콘텐츠를 창작해서 세상에 내놓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뭔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묶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역할, 그런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런던에 있는 다양한 공간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큐레이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런던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칵테일 바만 모아서 뭐 소개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런던에 있는 공연장,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니까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장소들만 뭐 묶어서 소개를 해본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잡지 에디터가 됐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클래식 음악 콘텐츠 큐레이터.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니까 관련된 직업이 뭐가 있을까를 쭉 떠올려 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갑자기 막 피아니스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수련의 기간이 필요하고 재능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제끼고, 내가 좋아하는 이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뭘 해볼 수 있을까? 그나마 현실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적성을 살려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콘텐츠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남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를 또 좋아하니까 이 클래식 음악을 좀 재밌게 엮어서, 뭐 예를 들면 영상이랑 붙여서 그 영상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제일 꽂혀 있는 건데, 인터뷰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이건 사실 옛날부터 이런 콘텐츠를 제가 좋아하긴 했어요. 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말 거는 콘텐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옛날에 이거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Humans of New York라고 해서 뉴욕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제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건데, 그거랑 비슷하게 요즘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같이 차 한잔 할래? 하고 가져온 이제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서 한 잔 주면서 차 마시면서 인생 이야기를 듣는 콘텐츠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의 속 얘기를 꺼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는 지인들한테만 해봤지만, 가끔씩 제가 뭐 알바하면서 요즘에
공연장 알바하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질문 던지면서 그 사람이 뜻하지 않게 자기 인생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되게 뿌듯하고 이런 거를 직업으로 가지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제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 블로거. 이거는 처음에는 요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건 일단 요리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요리하는 거를 여기 와서 요리에 맛들려서 매일매일 요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제가 요리사가 됐다고 상상해 보니까 일단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시간 제한이 짧은 거를 되게 무서워하고 못하거든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요리사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중에서 그나마 나랑 좀 잘 맞는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블로거인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것도 게으르고 워낙 귀차니즘이 심해서 잘 못했는데 그래도 음식과 관련된 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요리뿐만 아니라 뭐 영국에 있는 마트에서 장 보는 저의 일상이라든지 뭐 이런 과자가 맛있었다. 영국에서 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봄동 비빔밥을 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구현을 해봤는지 뭐 이런 걸 올린다든지. 영국이 뭐 맛없는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런던에서 맛있는 맛집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음식 블로그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잡지 발행인. 이거는 잡지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했는데 옛날부터 저는 잡지라는 매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뷰가 되게 좋은 잡지들 있잖아요. 좀 어떤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나도 이런 인터뷰에 등장해보고 싶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를 인터뷰해보고 싶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잡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사실 누군가를 인터뷰할 사람을 섭외하고 내용을 기획하고 실제로 인터뷰 진행하고 막 사진도 편집하고 글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인쇄까지 해가지고 잡지를 발행하는 건 사실 일주일 동안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어디 블로그에라도 올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미니 버전으로나마 체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이메일 뉴스레터 형태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문화예술 전문가형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직업들도 아무래도 제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 그쪽 직업들이 많긴 한데 이번 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전문성이나 수련이 필요한 직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 이것도 역시 제가 정말 옛날부터 꿈꿔온 직업인데요. 한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저한테 너의 직업 장래 희망은 뭐냐라고 써서 내라고 하면 저는 항상 그때는 사진작가라고 써서 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저의 첫 번째 이자 마지막, 지금까지 딱 한 권밖에 안 냈는데 제가 사진집을 한 권 출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어떤 출판사에서 내준 건 아니고 제가 독립출판으로 사진집을 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이제 추리고 직접 편집해서 인쇄하고 서점에도 직접 연락해서 입고시키고 다 판매를 했죠.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그 두 번째 사진집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고 올해는 꼭 새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사진집도 내고 기회가 된다면 전시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물론 일주일 안에 다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이번 이 직업 체험
실험을 할 때 그냥 일주일 동안 나는 사진작가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전업 사진작가라면 당연히 미리미리 어떤 촬영 장소도 기획을 하고 가서 그냥 한두 장, 제가 평소에 찍듯이 그냥 한두 장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막 몇백 장씩 찍고 그날 자기 전에 딱 사진을 정리를 해가지고 가장 이제 베스트 컷을 고르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정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주일을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한 번역가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찔끔찔끔 도전은 해봤는데요. 번역가가 되겠다고 도전을 한 것까지는 아니고 예전에 그 번역 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외대에서 하는 단기 통번역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료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번역 이제 트레이닝을 좀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딱히 번역을 해본 적이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돈 받으면서 해본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어떤 SNS에 올라가는 글, 주로 이런 짧은 글 위주였는데 저는 약간 이번에는 에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아무튼 소설을 번역하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논픽션 위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논픽션들을 좀 골라서 몇 달락이라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번역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성우. 이거는 성우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갑자기 제가 애니메이션 성우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오디오북 녹음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책을 읽을 때도 평소에 오디오북을 되게 좋아하는데 영국 와서도 한번 오디오북 녹음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예전에 한번 오디오북 녹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성우 경험도 없는데 상업 오디오북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그런 오디오북에 제가 성우가 갑자기 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봉사단체에 연락을 해서 제 샘플을 녹음해가지고 목소리 샘플이랑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책의 구절을 읽는 그런 샘플을 녹음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통과가 돼서 이제 영국 단체인데 거기서 보내준 영어 그림책을 어린이 그림책을 이제 읽어서 오디오북으로 녹음해서 한번 보내봤거든요. 그때 경험이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정말 내가 오디오북을 전문적으로 녹음하는 성우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향수 조향사예요. 이거는 직업으로 삼겠다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기는 해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냥 또 뭐가 있을까, 내가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던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부터 전 냄새 맡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는 개코 유전자가 있는데요. 모두가 다 개코는 아니고 저랑 아빠가 특히나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딱 먹을 때 음식점에 가서도 예를 들면 여기 눈에 안 보이더라도 여기 혹시 뭐가 들어갔나요? 하고 딱 물어보면은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여기 펜넬시드가 들어갔나요? 사프란이 들어갔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맞아가지고 예전부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향수를 시향해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백화점에 가서 향수를 엄청나게 많이 시향을 해보면서 그것도 제가 알아맞히기 놀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직원분한테 여기 혹시 베르가못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여기 혹시 베이스 노트에 아이리스가 들어갔나요? 이런 거를 제가 맞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조향사 놀이를 한번 해보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이게 지금 진심인지 장난인지 싶은 직업들도 좀 있죠. 진짜로 제가 해볼 만한 직업도 있고 이거는
갑자기 한 번도 이런 쪽으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사실은 껴있지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일주일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의 마지막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이것도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정말 어릴 때부터 이거는 로망을 품고 있었던 직업이에요. 한 아마 6살, 7살 때도 제가 지휘자 놀이를 했는데, 그때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면서 그거를 지휘하는 신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너무너무 벅차오르고 어린 나이였지만 이거를 지휘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막 그 팔을 막 휘저으면서, 그게 길잖아요, 그 곡이. 근데 그걸 막 끝까지 다 들으면서 지휘를 하면서, 지휘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꿈꿔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비올라 연주를 했는데, 그때마다 공연을 1년에 2번씩 올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그냥 연습 들어가기 전에 그 곡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예를 들어서 뭐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일단 찾아서 열심히 들었죠. 그 전체적인 음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듣기도 했고, 여러 번 듣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제 파트인 비올라 소리에 좀 귀 기울이면서 다시 듣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오케스트라 총보를 사서 그 악보를 보면서 듣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재밌어가지고 영국에 와서도 이번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많이 보러 갔는데, 보러 갈 때 그냥 이제 소비자로서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놀이를 좀 했었어요. 그 공연 보기 전에 그날 할 곡 악보를 미리 뭐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은 사서 그거를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악보를 예습을 하고 간 거죠. 거의 한 2시간 넘게 예습을 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그냥 이제 흐름만 따라가면서 처음에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는 뭐 관악기만 쭉 보고, 그 다음에 현악기만 쭉 보고, 그런 걸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내가 이런 게 왜 이렇게 재밌지?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오케스트레이션을 배워서 작곡가가 돼야 되나? 아니면은 연주자가 돼야 되나? 지휘자가 돼야 되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니까 뭐 지금부터 어떻게 음대를 가서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이러고 그냥 접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직업 체험을 해보자 하고 주제를 정하고 나니까 지휘자라는 직업을 빼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부터 꿈꿔왔다고, 지속적으로 꿈꿔왔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로망을 품고 있던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워낙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하고 온갖 악기를 다 좋아하고 많이 건드려 보기도 했기 때문에 지휘자라는 직업은 꼭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카테고리로 그 밖에 서비스나 기술형, 이거는 그냥 사실 앞에 3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다 때려 넣었는데요. 일관성은 없어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어 온라인 강사, 이거는 제가 외국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넣은 거기도 한데, 여기 와서 더 느끼는 게 요즘에 한국에 대한 인기가 정말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진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에서 꼭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즐겨보는 그런 콘텐츠 탑 10 안에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돌도 그렇고 영화라든지 여러 문화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인기가 정말 엄청나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거에 원래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직접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일주일 동안 바짝 체험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어디 학원에 소속돼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취직을 해서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온라인에 그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플리 이런 플랫폼도 있고 다른 플랫폼들은 제가 아직 안 알아봤는데 그런 데에 제가 한국어 강사로 등록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무료로 강의를 시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아무 가르쳐 본 경험도 없는데 돈 받고 하면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싸게 올리거나 아니면 무료 체험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국어 강사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직업은 한국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한번 체험을 해보긴 했는데요. 틱톡을 제가 원래 안 하다가 한번 외국인들이 틱톡을 많이 하니까 한국어 가르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 한국어 표현을 간단히 알려주는 그런 틱톡 영상을 몇 개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운영했던 SNS 중에서는 단기간에 그래도 팔로워가 한 3,0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저는 게을러서 그거를 그만뒀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그 계정을 좀 다시 살려서 일주일 동안 진짜 이 전업 틱토커가 됐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한 개 올리는 것도 사실 그렇게 되면 부족하고 하루에 한 2개씩은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구 브랜드 운영하기. 이거는 아마 기록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문구점 사장님 되는 거 이거를 한번 꿈꿔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일단 브랜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뭐 꼭 문구류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는 언젠가 나만의 브랜드를 꼭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막 회사를 다니면서 남의 거를 마케팅 해주는 일이 아니라 물론 제가 해왔던 일이 결국 그거지만 남의 거를 마케팅 해주는 일만 하면서 살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내 걸 만들어서 브랜딩을 잘 해서 멋진 브랜드로 한번 가꿔보고 싶다 이런 꿈을 꿨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다 쳐내고 하나만 꼽자면 저는 아마 문구류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중에서도 제가 지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포스터나 스티커나 엽서나 공책이나 이런 종이로 된 문구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한번 운영하는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물론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 아이템을 구상해서 실제로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그거를 또 파는 체험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국에서. 그러니까 아마 일주일 안에 그걸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주일 대략 체험을 해보고 만약에 이거는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실험해보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2주, 3주 이렇게 늘려서 실험을 해볼 의향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일주일 실험해보고 끝날 때쯤 제가 판단을 해야겠죠. 이거는 일주일 해봤는데 벌써부터 너무 어렵다, 하기 싫다 이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고 더 하고 싶다,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다 싶으면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민 상담가예요. 이건 원래는 제가 심리 상담가라고 적을까 하다가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아서 그거 말고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게 고민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 지인 중에서 이런 걸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의 직장 상사분이었는데 그냥 이제 취미로 세컨드 잡처럼 그때 크몽이라는 그 온라인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에 고민 상담 해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서 30분 단위 혹은 1시간 단위로 돈을 받고 특히 연애 상담을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도. 제가 물론 막 연애 상담을 해라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저의 연애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상담을 해줄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남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런 방향은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주제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 상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민 상담 해주기, 그걸 한번 일주일 동안 체험해보는 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되고 싶은 직업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시점에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나랑 잘 맞을까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요. 뭐냐면 가정주부예요. 이거는 사실 모르잖아요. 제가 직업을 갖고 계속 살아가기를 꿈꾸지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전업 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근데 그게 잘 맞을지 안 맞을지를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은 요리가 일주일 동안 다른 거를 하지 않고, 물론 육아까지 체험한다면 더 완전한 체험이 되겠지만, 그거는 제가 어떻게 체험을 꾸며낼 수도 없는 거고, 없는 애를 만들어서 키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식물 키우기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요리하고 청소하고 집안 가꾸고 이런 살림을 해보는 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정말 착실히 열심히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전업 투자자. 이건 일단 가망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지 2020년부터 했으니까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벌어본 적도 있지만 잃어본 적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전업 투자자가 제가 되기에는 몹시 부족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국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알바만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 도전해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여기 영국 회사들이 저를 뽑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일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일단 작게나마 굴려볼 수 있는 돈이 있기는 하고, 정말 작게 소액으로 그거라도 연습을 하면 나중에 돈이 더 생겼을 때 더 잘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꼭 진짜 전업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이거를 일주일 동안 진짜 진지하게 실험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미국 주식 투자만 하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전업 투자자가 됐다고 가정하고 일주일을 살아본다면 아마 아침에 뉴스를 영어로 읽는 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온갖 관련된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개별 종목에 대한 조사를 할 거고,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투자할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하겠죠.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짜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영국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어로 정보를 접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해보기에 좋은 실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UX 리서치 하는 사람. UX 리서처인데, 이건 그렇다고 UI UX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앱이나 웹사이트의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개선하는 일에도 약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제가 해본 거는 아니고 간접 체험만 예전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앱 안에서 어떤 이제 이벤트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마케터로서 기획을 했는데, 그때 어쩌다 보니까 피그마로 직접 이 이벤트 설계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전문적인 설계나 뭐 디자인 같은 건 당연히 회사에서 뭐 프로덕트 팀이나 디자인 팀에서 담당을 했지만, 제가 담당 마케터로서 어떤 그 흐름, 뭐 예를 들어서 이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이 이 이벤트를 클릭을 하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여기서 더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더 보상을 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막 내면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재밌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평소에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도 여기서는 좀 이 버튼이 여기 말고 여기 있으면 더 재밌을 텐데, 더 사용하기 편할 텐데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일주일 동안이나마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한 거는 개발자인데요. 사실 아무 개발자는 아니고 그중에서도 모바일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개발자는 문과생이라면 한 번쯤 내가 개발자로 전향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완전히 깔끔하게 사실 접었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그때 문과로서 취업이 어려우니까, 내가 개발을 배워보면 좀 더 취업이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짧은 생각으로, 무슨 언어였더라? 뭘 배우려고 했는지 벌써부터 까먹었는데, 개발 관련된 책을 하나 주문해서 딱 읽었는데 첫 몇 페이지를 읽자마자 너무 어렵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나는 이쪽 머리는 아니다.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간다 하고 그냥 개발자의 길은 깔끔하게 접었는데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제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하다가 이런 거를 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구현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개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짧게라도 배워서 어떤 온라인 강의라도 듣고 그다음에 챗GPT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면서 정말 단순한 웹사이트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지? 어디서 봤더라? 인스타 릴스에서 봤는데, 완벽한 계란 반숙을 만드는 방법. 그런 웹사이트를 어떤 능력 있는 개발자분이 만드는 그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딱 버튼을 딱딱 클릭해요. 예를 들면 오늘 만들고 싶은 계란의 종류를 고르세요. 1번 완숙, 다음 삶은 계란인데 2번 젤리 같은 반숙, 그다음 3번 물처럼 흐르는 반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원하는 걸 클릭하면 딱 삶아야 되는 시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는 순간 타이머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알람이 울리고. 근데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웹사이트잖아요. 막 복잡한 어떤 갑자기 노션 같은 그런 툴을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인스타그램 같은 어떤 앱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또 작동하는, 근데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일상에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모바일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인데 그냥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라 통증이나 재활 전문 필라테스 강사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는 왜 넣었냐면 전 사실 운동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운동신경이 별로 없고, 그리고 몸을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저의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들어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릎에 활액막염이라는 질병이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도지는데, 잠깐만 무리를 해도 양쪽 무릎에 번갈아 가면서 물이 차서 무릎을 쉽게 접지 못하고,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하는 식으로 하중이 조금만 실려도 더 무릎에 심하게 물이 차고 잘 못 걷고 쩔뚝거리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한 1년 반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고치고 싶은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병원에 가서 재활운동 방법을 좀 처방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해봤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동작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렇다고 필라테스를 1대1로 듣자니 또 여기가 영국이기도 하니까 너무 비싸고 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좀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영상을 보면서 해보고는 있는데, 이걸 한번 일주일 동안 혹은 좀 더 길게 연장을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일단 내 무릎을 낫게 해줄 필라테스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된다든지 그러기엔 좀 힘드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어떤 물리치료사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것도 또 전문적으로 수련이 더 많이 필요한 거니까 우선은 필라테스 강사도 물론 굉장한 수련과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갑자기 의사가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소요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넣어봤어요. 너무나 저의 필요에 의해서 무릎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로 고치고 싶다 싶어서 이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에게 한번 이 재활을 도와줄 나 스스로의 필라테스 강사가 돼보고 싶다. 그렇게 일단 저의 직업 목록 29가지는 이렇게 되고요. 이 목록을 보고 이 목록을 한번 써본 다음에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너가 보기에 이 중에서 나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직업 4개만 골라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서대로 첫 번째로 인터뷰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제일 잘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래식 음악 콘텐츠 큐레이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세이 작가나 여행 작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잡지 발행인이나, 그러니까 잡지 발행 또는 이메일 뉴스레터 발행인이 되는 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 정도만 하려고 해요. 결국은 진짜 맞는지는 제가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목록은 이런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직업에 도전해보고 싶으신지, 어떤 직업을 체험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저처럼 막 29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댓글에 나는 어떤 직업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떤 직업을 체험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직업체험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매주 월요일부터 실험을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까지 그 직업 페르소나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때 인스타툰 작가라고 한다면 그 직업은 일단 결과물이 수반돼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인스타툰을 일주일에 1개도 안 올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1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단 1개도 안 올리면서 내가 인스타툰 작가라고 하긴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런 직업을 제가 체험을 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제가 아마 팟캐스트에 어떻게 공개를 하진 못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은 제가 하려고 해요. 세상에 공개는 하려고 해요.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옛날에 했던 계정을 살려서 올릴 거고, 대신에 지휘자나 작곡가처럼 꽤 오랜 기간 공부나 수련이 필요한 그런 직업들은 당장 제가 결과물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일주일 동안 일단 흉내라도 내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악보를 사서 직접 공부를 하루 종일 하면서 지낸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정해서 지휘를 실제로 진지하게 해본다든지, 그런 청음 훈련을 해본다든지 이런 걸 할 거고, 작곡가라면 예를 들면은 진짜 결과물을 내면 너무 좋겠지만 일주일 안에 그게 힘들다면 적어도 작곡 공부를 좀 하면서 며칠간은 지내보고, 한 번은 제가 떠올린 멜로디를 악보로 짧게라도 옮겨보기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흉내내면서 지내보는 거죠. 그것도 나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 한 주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글의 형태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일요일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본을 써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월요일부터는 바로 실험을 시작해야 되니까 월요일 아침이 밝기 전에, 아마 일요일 밤에라도
그 다음 주 직업 체험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직업을 체험하려면 어떤 것들을 일주일 동안 해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짜고 리서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제가 알바도 지금 2개씩 하고 있고 중간중간 지원서를 넣는다든지 이런 구직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온전히 그 직업 체험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 투자에 관해서 하루에 최소 2시간 반은 관련된 활동하기. 이건 최소한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되게 힘든 조건이기는 해요. 왜냐면 하루에 알바를 예를 들어서 5시간을 했다고 치면은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구직 활동하는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사실 2시간 반을 하루에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2시간 반 동안 꼭 그 직업으로 살아가는 뭔가 막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곡이라면 그 작곡 공부를 하는 시간 아니면 관련된 콘텐츠를 보는 시간 이런 것까지 합쳐서 2시간 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 소비와 관련해서 이런 규칙을 정했어요. 하루 동안 제가 유튜브를 보거나 릴스를 보거나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콘텐츠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막 평소에 보던 대로 그냥 아무 관련 없는 거 그냥 무작정 다 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 소비하는 것 중에 최소한 50% 정도는 그 직업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스스로 규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매주 그 일주일이 지나면 제 나름대로 그 직업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그 직업이 좋다, 아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잘 맞았는지 그걸 평가를 할 건데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재미. 이 일을 하는 시간이 즐거웠는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이나마 이 직업을 페르소나라고 가정을 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즐거웠는지 이거를 별점으로 한번 매겨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몰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한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는지, 몰입을 했다면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걸 일주일간 지금 체험을 했는데 만약 누가 나한테 일주일 동안 더 해봐 라고 한다든지 이걸 1달 동안 앞으로 계속 해봐 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할 마음이 기꺼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해 볼 거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지수.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재미랑은 별개로 왜 재밌게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거를 한번 평가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에 관한 기준인데, 이 직업으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나답다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이것도 예를 들어 몰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나다운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몰입했지만 그게 꼭 나답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 나다웠는가 라는 기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진로 탐색이라는 가장 큰 저의 화두를 조금은 회피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도 그냥 그때그때 저의 작은 고민들이나 제가 품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또는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실험들은 해왔는데, 이제는 저의 가장 큰 화두인 이 나는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 이 질문을 좀 더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해요. 물론 거창하게 나의 천직을 찾겠다. 일주일 만에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을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니구나. 나한테 맞을 줄 알았는데 이건 생각보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관심은 있지만 직업으로 할 만큼 좋아하지는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나도 이 실험 한번 해볼까?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 실험해보고 싶은 직업들의 목록을 쭉 적어보세요. 이때 그냥 적기 힘들다면 어릴 때 좋아했던 거, 혼자 해봤던 것들, 남이 하는 걸 보면서 부럽거나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직업을 적어보세요. 직업이 명사일 필요는 꼭 없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정도로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중에서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애초에 마음이 덜 가는 건 빼고 약간 해볼 만하지 않나 싶은 것들만 남겨보세요. 세 번째로 남은 직업들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패턴이 보이거든요. 내가 이런 것, 저의 경우에는 나는 뭔가 창작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또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큐레이션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 작업을 한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를 골라서 일주일 동안 그 직업을 가졌다고 가정하고 살아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 내 상상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실험을 해보고 마지막 날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다시 하고 싶은가? 이걸 더 깊게 파보고 싶은가? 이거 생각보다 나한테 안 맞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저는 앞으로 이 방식으로 하나씩 직업을 체험해보는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씩 다 해보고도 여전히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시뮬레이션만 돌리면서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조금씩 해보는 게 훨씬 더 나중에는 후회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직업 체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이 첫 번째가 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